계묘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계묘일주의 일간 계수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주관적 자기 확신과 믿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고함이 정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지만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울감이나 비관적 생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묘일주 일지묘목이 봄의 기운이면서 식상의 기운이기에 운세 흐름에서 들어오는 편인은 적절히 식상 혼잡의 기운을 다독이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활기차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편인을 비롯한 인성의 기운은 생각의 기운인 만큼 계묘일주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욱 샘솟게 할 것입니다. 다음 계묘일주 일간 계수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주관적 자기 원칙의 기운이고 불규칙적인 압박 또는 책임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축토의 지장간에는 계수 비견, 신금 편인, 기토 편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어 비견과 편인의 작용으로 편관의 기운을 일간 계수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년은 천간으로 신금 편인이 자리하면서 편관의 압박은 긍정적으로 완충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자유분방한 느낌의 계묘일주에게 나름의 울타리를 쳐줄 것이며 그 안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더 뚝심 있게 자신을 일을 추진해 나가는 힘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묘일주의 일지인 묘목과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식신과 편관이 되어 충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축년의 천간 신금 편인이 축토 편관의 작용을 적절히 완충해 주기는 하지만 계묘일주 일진 묘목 입장에서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축토가 묘목이 뿌리내리기 좋은 습기를 머금은 토기운이라 강한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축토가 겨울의 얼어있는 땅이어서 그 땅을 열기로 녹여야 쓰임이 가능하고 식상과 관성의 충돌을 해소하자면 계묘일주에게 재성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필요하기도 하기에 계묘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재성의 기운에 집중하면 주변과의 큰 충돌 없이 긍정적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묘일주는 일제의 식상의 기운을 깔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하고 추후의 어떤 이득이나 결실보다 일단 일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좋고 싫은 것이나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고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지적과 지시를 하는 조직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계묘일주가 자신의 영역이 확보된 전문직이나 교직 또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조직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축년에 들어오는 편관의 기운은 이러한 계묘일주의 기본적인 성정에 대해 은근하게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묘일주는 그러한 압박의 기운과의 충돌을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재성의 합리성을 견지해야 좋습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주변과 공동으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결실과 목표를 공유하면 좋고 그러한 결실과 목표를 두고 적절히 타협하고 협상을 하면 좋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기준으로 일을 몰아가기보다 일단은 현실적 타협이 된 뒤에 움직여야 좋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염두에 둔다면 신축년은 계묘일주에게 관인상생의 기운을 제공하기에 조직에 있다면 안정적인 승진운으로 작용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명예와 권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의 기운이 됩니다. 화개살의 기운은 좋게 작용하면 자신의 재능이 잘 발휘되어 명예가 올라가는 기운이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모든 것이 가려지고 답답함과 고독감이 커지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계묘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조직에서나 사회에서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만큼 명예와 직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재성에 집중하라고 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이나 취미활동 등이 자신을 비롯한 주변에게도 긍정적 결실을 안겨주면 좋습니다. 다음 계묘일주 일간 계수는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와 함께 백호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백호살의 기운은 강력한 집중력과 뚝심, 고집스러움의 기운입니다. 그만큼 목표로 하는 바나 해야 할 바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강력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주변과의 충돌이나 사건, 사고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묘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너무 일방적인 자기 고집만으로 일을 몰아가거나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항시 주변과 의견을 공유하고 타협을 먼저 해서 공동의 명분과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는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계묘일주일간 개수에게 축토의 기운은 백호살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압록의 기운도 불러오게 됩니다. 압록은 건록의 기운을 끌어오는 기운입니다. 건록은 완숙미가 있는 기운이기에 압록의 기운이 건록의 기운을 끌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 완숙미가 있는 사람의 도움이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직하고 뚝심 있게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시 어떤 식으로든 그 열정을 지지해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계묘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무언가 열심히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주변 도움의 기운도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계묘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천을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호살의 부정적 기운을 이미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묘일주는 천을귀인의 특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정의 기운임을 이해하고 마음의 여유와 포용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과 행동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계묘일주의 일간 개수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관대의 흐름이 됩니다. 관대는 갓 사회에 나온 초년생의 느낌이기에 연륜이 쌓이지 않아서 좌충우돌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기운입니다. 다만 경험의 시간에 비해 마음이 더 앞서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주변과 충돌할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묘일주는 신축년에 백호살의 기운도 함께 작용하기에 이 관대의 작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모하게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거나 주변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역시나 감정의 작용 이전에 이성적 합리성을 견지하여 현실적 목표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고 그 현실적 목표로 주변을 먼저 설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묘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장생의 기운입니다. 장생의 기운은 갓 태어난 아기의 기운의 느낌입니다. 그만큼 호기심이 많고 천진난만하며 그 존재 자체로 주변에게 즐거움을 주고 예쁨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계묘일주의 일지묘목은 도화살의 기운이기도 하기에 주변의 관심과 주목은 더욱 배가 됩니다. 이는 계묘일주가 큰 틀에서 보편적 원칙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계묘일주의 열정적 움직임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지지해주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계묘일주는 장생의 넘치는 에너지와 신축년에 들어오는 편관과 편인의 보편적 틀의 관계를 조화롭게 승화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